안녕하십니까, 이순임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미국 대선에서 드러난 자유와 공산주의의 전쟁입니다. 네, 방송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90세이신데 그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시다가 갑자기 그 지병은 좀 있었지만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아버지와 관계하시는 분, 또 고향에 계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애석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버지께 그 애도를 표하시거나 또 슬픔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부정선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번 대선 결과는 곧 뒤집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부정선거의 주범은 바로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집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 편집자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자유와 공산주의의 전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이제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만든 신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우파 성향 미국인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편집자들이 쓴 내용이 너무나 우리의 논조와 비슷해서 오늘은 제가 그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이제 맞아서 미국이라는 위대한 국가가 자유와 공산주의 사이의 그 주요 전장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동안 공산주의란 먼 나라에서나 있을 정도다고 이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보니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또 진보주의, 또 신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이름으로 이제 바로 미국의 앞마당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이 체제 전복 프로세스는 소련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은 지금 해체됐고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중국 공산당은 1960년도부터 그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 공산당 이념 확산과 체제 정복을 위해 서서히 지금 지난 6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과 함께하는 자유주의 세계 모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당파와 정당을 초월한 싸움입니다. 초기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향해 왔습니다. 미국의 모토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에서 도출된 원칙들은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누리고 오늘날의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위대한 전통에 따라서 투표는 어느 지도자에게 통치를 맡길 것인지 결정하는 국민 개개인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올해도 수많은 미국인들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 프로세스가 전복되었다는 걸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좌파의 배후에 중국 공산주의 세력이 있고 이들은 거짓말과 사기, 조작으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이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민주당은 이제 예전의 그 정당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또한 억압적인 정권을 탄생시킨 바로 마르크스 이념에 침식당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 이념은 겉으로는 평등과 정의로움을 내세우지만 그 미국의 학교와 언론계 그리고 예술계 등 미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전통과 미국의 전통과 신앙, 종교, 도덕, 문화, 가정, 예술, 교육, 법률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악랄하게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량함과 공정함과 진실과 배려 등 인류가 쌓아온 가치를 모두 없애버리려는 조직입니다. 미국이 신의 뜻대로 건국 이념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를 통제하는 세력에게 그 주도권을 넘길 것인지를 지금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벼랑 앞에 몰려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구렁텅이에 막 굴러 떨어질 참입니다. 그 전투의 한복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명확하게 NO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난 수십 년의 유화 정책을 이제 종식시키고 그 영향력과 침투에 맞설 전국적인 대책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역사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당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시스템을 지난 수십 년간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미국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해서 침투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급진 좌파 단체들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등을 부르짖으며 폭동과 시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문화유산과 전통을 파괴한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일어난 혁명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은 한마디로 기존의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입니다. 기존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그 중국 반중을 하고 중국에서 최초로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운동 역시 지금 위대한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그 이념적인 핵심에서 중국에서 벌어졌던 공산주의 운동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 주도 세력은 미국을 전복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양당 간 경쟁이나 트럼프와 조 바이든 사이의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과 사회주의, 선과 악, 그리고 신과 공산주의 악령 사이의 결전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 그 이상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습니다. 미국 교육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좌파에 물든 학교 선생님들이 미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미국의 건국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입니다. 200년 이상 그렇게 내려오던 그 역사를 왜곡해서 1619년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1619년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미국에 들어왔던 그 해입니다. 정말 미국의 역사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또한 미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집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한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라고 하고 한국의 역사,
건국기념일을 1945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을 1910년이라는 등 뭐 그냥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 혼란시키는 거, 이것들이 이제 공산주의와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볼 때 제가 보았을 때도 중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세계 공산당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보면 2017년도에는 그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한국의 공산당 대표로 중국의 공산당 대회에 가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볼 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중국에서 매년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데, 중국이 이제 공산당의 종주국 아닙니까? 소련은 지금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매년 그 계획을 그 공산당 각국에서 참석한 공산당 대회에 참석한 그 대표들에게 어떤 그 지령을 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어딘가에서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지령대로 움직인다고 밖에 추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 대회에서 올해는 역사를 왜곡해라, 작년에는 무슨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어떤 식으로 왜곡해라, 어떤 이런 식으로 사회를 파탄시키면서 그 공산당 좌파 세력을 점점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지령들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네, 공산당 굉장히 무섭고, 정말 정말 끈질기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그 세력, 정말 너무 진짜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굉장히 용감하게 이런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매우 세밀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밝혀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반드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결과적으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저 공산당 좌파 세력들은 굉장히 큰 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그러면 한동안 저 좌파 세력들은 또 물밑으로 숨으면서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그 새로운 지령으로 다시 공략을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